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러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뉴욕, 미국 거대 은행들의 지방은행 유동성 리스트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기존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증자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자금의 유동성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올해 순이자 수익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작년에 상장한 초기 벤처 바이오에 절반을 투자했던 게 이번에 너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문제점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 은행들의 유동성 이익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자본 잔식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큰 타격이 좀 되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실버게이트 청산 부분인데 채권자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동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의미는 돈이 있으니까 자동 청산을 하는 거겠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크라켄, 코인베이스 뭐 이런 대형에 있는 제미니 이런 쪽은 거의 상위 10 시청 거래소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위 안에 들어가져 있는 다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트론이 이제 쿠코인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쿠코인 쪽에서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가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쿠코인 업계 단속 고소하겠다 라고 해서 뉴욕 쪽에서 단속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쿠코인 그 다음에 누가 될 거냐 라고 보았을 때 이제는 후오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바이낸스 일단 짱돌 깨기 끝났고 그 다음에 쿠코인, 그 다음에 후오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론 가격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저스틴 선이 그래도 저스틴 선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 입장문을 빨리빨리 내줍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후업이 문제없다. HT 급락은 소수 이용자 강제 청산 때문이다. 그리고 후업이 다중 통화 유동성을 위해서 유동성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금도 약간의 좀 유동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후오비 폴로닉스 공식 합병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소 토큰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급락, 실업 청구 건수 수당은 또 좋게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만 건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고 5.1배 급증한 감원 부분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구조조정을 더 심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6월 이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직결을 해서 6개월 만에 이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2023년도 구조조정을 추가로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 감원이 역대 최대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I는 동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그만큼 둔화가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국에 있는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현상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실적이 나올 때 더 휘청거리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이번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PI가 6인데 점차적으로 내려간다는 건, CPI가 이때까지 높았다는 건 그만큼
제품을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그게 계속 내려오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조만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연명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쪽에 있는 문제점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 거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나왔던 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미국 금융당국 결산 보고서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표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노이가 연기를 하냐라는 불거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달아 악재가 싸그리 뭉쳐서 한 방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일 악재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쏟아내듯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저번에 이제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뱅크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단기 예금에 있는 예금률 추이를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게 또 재무적 압박감으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지방은행에 따른 유동성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 사이에 또 바이든 씨가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우리한테 암호화폐 과세한 변경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년간 적자 3조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과세에 변경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니까 행정부가 전기에 대해서 쓴 만큼 너 30% 세금 가져가겠다. 이게 무슨 비트코인하고 연결적 관계도가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시레이트 부분에 따른 영향성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디널 NFT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채굴 회사들에 따른 이익률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여력이 좀 되지만 반면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도 높은 채굴 회사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게 유지보수하기에도 좀 힘드니까 해시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부분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비트코인 개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또 안 좋으니까 대부분 그쪽 주식에서도 더 많이 빠지니까 자금난이 더 어려워져서 파사 쪽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영향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소식은 마운트콕스가 청구 신청 등록 마감일을 연기를 시켜서 4월 6일까지 변경을 해 놓았다고 하고요. 상환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한 달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3천 개 정도 되는 물량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얼마나 잘 또 영향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되겠죠. 저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스마트머니 흐름을 좀 보았을 때 과거에 돌이켜 보았을 때 비트코인 거래들이 운이 있는 능력이든 간에 유리한 순간에 보유량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들이 대거 성공을 했고 이번에 22년도 2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룹이 고래 그룹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 전환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냥 지금에 있는 지갑의 변동폭만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코인별 섹터별 도미넌스 변화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대로 버티고 있는 반면 알트 도미넌스는 3주째 지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토탈 알트코인에 있는 비중이 이때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넘어갔었을 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무조건 때려 박습니다. 예, 이건 뭐 기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뭐 난다 긴다는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는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티기가. 예. 그리고 이제 이더의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알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있는 적절해 저렴한 가격대에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변동과 변칙성이 워낙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트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급락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그건 저도 예측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금융 부분 시점에 있는 부각설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반대 세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중소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 한기 마지노선에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대 5.5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뭐 6까지도 뭐 언론사에서 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진짜 막 뭐 끌어잡아서 한다라고 해도 6 이상은 올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기 물가 추이와 실업률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CPI 대비보다 금리가 더 높은 위치에 오는 순간이 시간으로 때우면 언젠가는 오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적을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 알바 아니다. 그냥 부셔놓고 갈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제가 누가 됐든 간에 그냥 꼴 보기가 싫습니다. 예, 투자를 할 때도 뭐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감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 근데 반면 이번에 연준 마이클 바는 가상자산 혁신 안정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나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좋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캐시우드 쪽 누나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냥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코인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했으며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플 승소 가능성 커졌다. XRP 비트코인 하락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타인의 수익의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됐다. 반면 컨트랙트 하이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준 전문가 세금 회계 처리 증명해줄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전체적인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좋게 나오길 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에 있는 이 가격대가 여전히 다시 2만 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2만 미치면 무조건 싸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의 계획은 그냥 모아가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수익을 맛보자라는 그런 시즌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절히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눈독 들이고 있었던 알트코인 많이 올라서 못 샀던 그런 코인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도 전체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넣으면서 또 어느 정도는 최대한 손실률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